네, 환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조양현입니다. 일당백입니다. 올 때, 제가 여기 전주미래센터에 계신 분들 드리려고 해무님도 갖고 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좁고 보셨어요. 저는 여기 한 30명 정도는 모이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전주미래센터, 전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물론 부업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애터미를 그래도 열심히 전업을 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 시간이 있다면 줌보다는 현장으로 참석하시는 게 훨씬 더 현장감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제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꼭 센터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 하나만 한데 어쨌든 줌에 계신 분들이 들으실 테니까 센터에서 뭔가 일을 한다. 센터에서 전주민의 센터에서 뭘 하네? 그럼 무조건 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업에 빨리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뒤에 있어서는 절대로 빨리 성공을 못 해요. 남들, 대개가 그래요. 보면은 잘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마이너는 마이너들끼리 통한다고 꼭 뒤에서 쏙닥쏙닥 하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불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만할 새가 없어. 왜냐면 빨리 가느라고 불만할 만한 그 머리에 그 불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일이 바로 애터미가 아니라도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내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내가 앞장서서 해야 뭐든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당백이었어요. 한 분이 10분씩의 목소리를 가지고 환영을 막 부채를 흔들면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전에서 왔어요. 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만 계셔서 특별하게 뭐 저를 처음 뵀어요? 예, 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한 분, 젊은 영파워십니다. 이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막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어제 여기 전주미래센터 온다고 차가 너무 더러워서 세차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비가 오더라고. 근데 혹시라도 또 고속도로 안에서 고속도로 오다가 뭐 사고가 난다든가 무슨 일이 생겨서 늦을까 봐서 조금 일찍 출발해서 왔더니 오니까 이정란 국장님하고 이용전 본부장님만 계시더라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그만큼 제가 여기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서 빨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좀 일찍 왔습니다. 어쨌든 잘 오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일주일.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은 좀 써보셨죠? 아직 많이 안 써보셨어요. 저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그냥 집에 전업주부였어요. 그런데 제품을 써보니까 제품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세미나에 초대를 받았고, 세미나에 초대를 받아서 가다 보니, 이거 내가 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제가 막 그냥 순탄하게 막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업력은 워낙 없어. 제가 요즘 새삼스럽게 어제 그저께부터 탁구를 배우러 갔어요. 탁구를 배우러 가서 이제 레슨을 이틀 받았어요. 여기 이런 데 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지금. 레슨을 이틀 받았는데 옛날부터 제가 조금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성격이야. 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이다.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애터미 하면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제가 굉장히 앞에서 많이 나섰더라고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앞에 나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 살았는데 탁구를 배우러 가보니까 그래 내가 참 그랬다. 내가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성격이었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잘 못하고 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제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빨리빨리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가서 세미나를 들어보니 이거는 저분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저분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면 나도 될 수 있겠다. 빨리는 못 돼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갔어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일들도 세상에는 돈 벌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서 일을 간호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집에서 전업주부였으니까 뭐 이제 잘할 수 있는 일이 씻고 닦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니까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거 했겠죠.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안 했으면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있고 어쨌든 가서 뭔가 내가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왜 애터미를 했냐? 왜 네트워크를 했냐면 바로 시스템 소득을 받기 위해서요. 연금처럼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일들은 전부 다 내가 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돈이 돼요. 그 일을 안 하는 순간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언젠가는 돈이 안 되는 날이 반드시 와.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먹고 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이 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받는대요. 그리고 3대를 상속시켜준대. 이거를 듣고서 그러면 시스템 소득 정말 시간이 지나도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시스템 소득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 있어야 돼, 재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스템이라는 게 내가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막 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돈이 나오게끔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돈이 만들어지는 일, 돈이 생기는 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당을 줄 수 있는 돈이 생기는 일이 계속해서 여기가 튼튼하지 않고 시원찮아, 굉장히. 그러면은 계속 내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내가 이 돈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다른 네트워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 시스템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긴 건 거의 2,000개 정도가 생겼대. 합법적인 것만. 불법 말고 합법적인 것만 한 2,000개 정도가 생겼을 때.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100개가 조금 넘게 한 150개 정도 제가 지금 들어가 본 건 아니에요. 근데 150개 정도의 네트워크 회사가 지금 남아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없어진 회사 굉장히 많겠죠. 거기도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던 시스템. 그러니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여기가 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관을 묻어가지고 여기가 수도꼭지를 달아서 물이 나오게끔 만드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시스템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열심히 만든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물이 고갈이 돼버렸어. 그래서 돈이 안 나오게 만들어진 회사가 95% 정도 된대요. 95% 정도가 중간에 없어지는 회사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거를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봐야 된다. 왜 애터미인지 제일 첫 번째가 회사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애터미는 이렇게 1시간짜리 강의라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애터미라는 회사가 회장님이라든가 그 회사의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 회장님의 인품이 어떤지 회장님의 능력이 어떤지 저는 이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회장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봤어요. 여기가 네트워크 회사예요. 그러니까 유통회사죠. 애터미는 유통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돈을 주는 거야. 그런데 유통회사야. 유통은 뭐예요? 제품을 어디선가 가져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그 과정이 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좋고 싼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게 진짜 좋은 재료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유통회사를 오래 해보셨는 분이야. 그러니까 IMKorea.com이라고 유통회사를 오랫동안 해보셨어요. 물론 망했다고 해요. 망했기 때문에 애터미를 하신 건데 그걸 해보셨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분이 네트워크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의 경험이 우리가 빨리 성공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가 그분이 제조회사를 많이 다니셨고 또 화장품 회사 공장장도 하셨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화장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재료를 넣으면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애텀이라는 회사를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사를 꼭 잘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세한 거는 스폰서님한테 알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알아보셔야 돼. 제품을 많이 안 써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실 일은 애터미를 한 2달 정도만 한번 알아보신다고 생각하고 2달 동안 뭐 세미나도 많이 모든 세미나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다 있어. 유튜브도 매일매일 하루에 2-3개씩 한번 들어보셔요. 회장님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품 소개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마케팅 플랜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잘 알아봐 회사를. 그리고 오늘부터 하실 일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 개씩 전부 다 제품을 사서 써보시는. 제품을 써보시면 아, 이 제품이 정말 싸고 좋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품을 1년 반 정도 제품을 쓰고 이런 데 초대를 받았어요. 1년 반 동안은 수당 받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제품만 썼어. 근데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화장품만 썼는데 화장품 사려고 들어가 보니까 샴푸도 있어. 샴푸도 써보니까 샴푸도 괜찮아. 칫솔 있어서 칫솔도 써보니까 칫솔도 괜찮아. 치약 있으니까 치약도 써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씩 바꿔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터미 전 제품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돈 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제품을 썼다는 얘기는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갔어요. 저 제품만 쓸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제품을 썼죠.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을까? 좋은 거를 알아보는 능력이 나만 있나? 딴 사람들도 다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갔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터미 제품 좋다고 쓰면 내가 사업해서 내가 얘기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와. 내가 얘기 안 해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애터미 얘기를 할 것처럼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제품이 싸고 좋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애터미 제품의 특징이 제일 좋은 제품을 골라서 가장 저렴하게 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옆에 계신 스폰서님이 아우 좋은 제품 싸게 팔아 이렇게 말하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젊으시니까 제대로 한번 알아보셔요. 애터미의 제품이 좋은 이유가 있어. 굉장히 좋은 제품을 팔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 애터미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보다 애터미 거가 제일 좋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어. 애터미에서 파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원짜리를 샀어. 내가 1,000원짜리 뭐 칫솔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원짜리 칫솔 중에서 애터미 거보다 더 좋은 칫솔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절대 품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 그러니까 이거를 왜 좋은지는 따져보면 알아요. 애터미의 제품의 원가 비율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젊으니까 아실 거예요. 원가 비율이 보통 47%에서 4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가 비싼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품이 좋아. 싼 이유가 또 있어요. 판관율이라고 해서 판매 관리 비율. 가장 저렴하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라면 가장 저렴해요. 그런데 싼 이유가 판매 관리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가 바로 애터미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요거 하나를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적다는 얘기하니까.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예요. 이거 그냥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괜찮고 제품이 좋아. 그러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방식이 마케팅 플랜이야.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도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거는 스폰서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이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마케팅 플랜, 이 사업을 하시려면서 대충 마케팅 플랜을 아시면 안 돼요.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애터미 사업 안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만큼 마케팅 플랜이 누구나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앉아 있어서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이 돈을 버는 방식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네 번째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다 돈을 벌어요. 이 네 가지를 잘 알아보시면, 아, 여기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회사구나. 끝도 없이 계속해서 재원이 나올 수 있는 회사구나. 자원이 계속 나오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 끝까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애터미를 해야 돼요. 다른 회사들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마케팅 플랜도 다른 회사 마케팅 플랜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품도 써보면 어떻게 해서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때만, 지금은 이제 애터미 제품 새로 나와. 그제 찰떡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물론 저는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찰떡이 나와서 볼 것도 없이 샀어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일바따로 제가 일바따로 삽니다. 혹시라도 품절 날까 봐서 막 바로 삽니다. 모든 제품을 다 새로 나오는 신제품이 있으면 먼저 사서 써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처음 사업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애터미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100%, 1000% 믿지를 못해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사진을 딱 찍어. 그 안에 있는 전성분 사진을 딱 찍어. 그리고 이제 슈퍼에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저희 집 옆에는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하고 이마트에 가서 살짝 찍어요. 엊그제도 나 어디 약국에 가서 저거 찍어갖고 왔네. 그거 뭐지? 링티. 아유, 세상에 링티가 엄청 비싸더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우리 파워비타 잭도 없어요. 파워비타만큼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약국에 가서 슬쩍 강의 때 해준다면서 슬쩍 찍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슈퍼에 가면 이 사진 찍는 게 일이에요. 살짝 가서 몰래 가서 새로운 신제품이다. 예를 들어서 치약이 나왔어. 치약은 옛날부터 나왔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홍삼 나왔을 때 그거 많이 했습니다. 홍삼이 처음에 나왔을 때 홍삼 가서 사진 찍고, 슬그머니 정관장에 가서도 이렇게 사진 찍고, 또 제가 먹던 거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어요. 전성분 비교를 맨날 했습니다. 애터미 거 하고 이거 하고 얼마나 더,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나쁜 게 안 들어가 있는지, 이거 비교를 매일 했어요. 새로운 신제품에 나오기만 하면 그게 일이야. 그래서 가서 비교를 해서 애터미 거가 이렇게 좋다. 나도 인정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거 하고 딱 새로운 신제품이 나는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워낙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것마다 애터미 거가 더 제일 싸고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없죠. 이제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로운 찰떡이 나왔는데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가장 좋고 가장 맛있겠지. 안 좋은 거 당연히 안 들어갔겠지. 애터미 식품의 특징이 있어요. 애터미 식품의 특징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거는 절대로 넣지 않는다. 이게 애터미 식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장님이 늘 얘기하셨고 우리는 회장님을 완전히 믿어.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물론 뭐 찰떡을 회장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회장님이 뭐 어쨌든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회장님을 믿어. 저는 회장님을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그냥 찰떡 샀어요. 그래서 참 왔으면 내가 하나씩 갖고 와서 맛을 보이는 건데, 일단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을 하냐? 제가 빠른 사람이 아니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아직 로얄 클럽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하면은 빨리 성공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빨리빨리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래도 리더스 클럽 정도 가면 돈이 없어서 뭘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돈으로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건 써요. 내가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이걸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내 친척들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우리 엄마라든가 언니라든가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훅 삽니다. 엊그제도 우리 동생이 뭐 하는데 누나 뭐 돈 어떻게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해줄 수 있어. 아이고, 해줄 수 있지.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살 수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를 꼭 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돈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큼만 돼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냐?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품을 그냥 애터미 사업하면서 이거는 나는 이거 안 써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애용자가 되셔야 돼요. 애용자가. 물론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집에 뭐 있는 거 안 써져요. 저도 처음에 애터미를 이제 제품을 쓰고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누가 그렇게 칫솔 치약을 선물을 주나 몰라. 설정만 되면 그렇게 칫솔 치약을 선물을 줘요. 그냥 칫솔 치약 애터미 거 써야 되는데 자꾸 그거 주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그게 너무 아까워, 이제. 이거 사서 쓰려면 저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느라고 이걸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난 이 사업을 진짜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늘부터 땡! 이렇게 하고서 열심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1월 달일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날부터 그 선물 세트 있는 거 싹 다 끌어다가 치약은 화장실 청소하는 데 썼고요. 그리고 세트로 그냥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경비실 아저씨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다 가서 선물하고, 또 노인정에 다 갖다 줬어요. 식용유부터 시작해서 그런 세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생기면 다 노인정에 갖다 드립니다. 우리 거 갖다 드리면 더 좋겠지만 우리 건 그냥 나 쓰고 그런 선물 들어온 걸 노인정에다가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싹 끌어내놓고서 애터미 제품을 쓰시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쓸 때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대충 쓰지 마세요. 거기다 애정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정말 이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쓰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루어 주세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약을 쓰면서도 이건 치주 질환에 뭐가 좋고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세균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굉장히 좋은 치약이야. 그러면 내가 효과를 보려고 생각하고 치약을 쓰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보고서 쓰고서 반드시 나는 효과를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쓰셔야 돼. 그러면 효과 볼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겠어요.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도 3분 이상 정말 오래 구석구석 잘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를 보거든요. 우리가 양치질 할 때 보통은 3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3분 안 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1분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3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3분 동안 잘 치약이 우리 입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훨씬 더 효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제품을 쓰셔야 돼요. 애정을 가지고. 해무임도 마찬가지. 해무임을 먹어봤더니 이게 젊으니까 별로 효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를 볼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먹어봤더니 별 효과가 없어. 그러면 두포도 먹어봐. 그러면 또 따뜻한 물에다 타서도 먹어봐. 식후에도 먹어봐. 식전에도 먹어봐. 식간에도 먹어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효과를 볼지를 연구를 하시면서 해모임을 한번 드셔보셔요. 제가 홍삼단이 처음에 나왔는데 저는 정관장 홍삼 열혈 팬이었어요. 우리 언니가 담배 인상공사 거기 다녔었거든, 옛날에. 지금은 정년퇴직했지만. 그러니까 정관장 홍삼을 굉장히 싸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싸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관장 홍삼이 항상 집에 많이 있었어. 그걸 많이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애터미 홍삼이 좀 나왔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를 볼까 굉장히 연구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먹는 것보다 물에다가 그냥 타서 먹어봐서 지금 500ml 물에다가 하더니 홍삼 한 개 타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먹어보고 그게 먹어봤더니 그렇게 큰 효과 못 보겠더라고. 그런데 언제 리더 워크숍을 갔는데 몸이 조금 으슬으슬하고 추워요. 그런데 조금 큰 컵에다가 홍삼 세포를 따갖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났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내가 막 땀이 솔솔솔솔 나면서 몸이 확 열이 나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기가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홍삼에 열을 냈겠어요. 사람들한테 야, 이 홍삼만 먹으면 감기가 똑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효과 볼 수 있도록 제품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안 써본 제품이 없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제품들을 전부 다 애용하시면 사람들한테 소비자는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효과를 보면서 쓰시면 소비자는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품을 쓰시고 나서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공해야 되잖아요.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게. 제품 쓰시고 나면 이제 소비자는 생기고 나도 소비자고 내 주변에 소비자는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성공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 성공한 그 자리까지 가야지 성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막 뛰어야 된다고 하면 뛰어야 되고 걸어야 된다고 하면 걸어야 되고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계단도 올라가야 돼요. 산이라고 생각하면 산도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게 없으면 안 가져요. 가지지를 않아요. 그냥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 그제도 오늘이야.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하고서 이제 꿈과 목표 세우기 전이에요. 나는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했어요. 그런데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해봐야지. 누구한테 얘기하고 막 밤새도록 생각해. 내일은 내 친구 누구한테 가서 걔는 몸이 약해. 그러니까 해모임 얘기하고. 걔는 얼굴이 막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피부 화장품 얘기하고, 누구는 임플란트를 많이 했어. 치약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막 밤새도록 씁니다. 노트에다 막 써놔. 아침만 딱 돼. 그러면은, 오늘 안 간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누가 뭐 때리지도 않아요. 아무도 출근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해. 그러니까, 오늘 딱 치고, 딱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고 대충 막 그날 하루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오늘만 하루만 더 쉴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 수요일쯤 지나면 그래 오늘 이번 주만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딱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꿈과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하는데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 시나리오 쓰기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어려웠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는 게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뭐가 하고 싶어. 내가 시간이 있으면 뭐가 하고 싶고 돈이 있으면 뭐가 하고 싶고 뭐 건강을 위해서 뭐가 하고 싶고 어디 가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쓰고 엄마한테 뭐뭐 해주고 싶으면 그런 것도 쓰고 그냥 버킷리스트를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보시고 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꿈과 목표가 정확하면 그 자리까지 가실 수 있어요. 꿈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은 다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시고 그거를 공표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혼자 살짝 알지 말고. 저도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 써서 이제 그때도 에스쿨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 얘기 했는데 제가 1회 에스쿨이에요. 그래서 여기 밤에 저녁에 5시에 시작해서 그때 오늘 본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밤에 저녁에 5시에 시작해갖고 전국에도 모여 막 김해 부산 이런 데서도 오셨어요 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왔죠. 아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막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모였죠 그때. 그래서 팀을 막 이뤄가지고 그때 김태훈 총장님 다 했어 그때 우리. 그래갖고 저기 밖에 양쪽으로 모아서 저기서 발표도 하고 그 에스쿠를 했거든요. 그럼 한 10시 막 11시에 끝나. 그리고 집에 가면 2시, 3시 돼. 그렇게 에스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표해라. 그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써가지고 제가 제일 힘든 게 스스로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 이게. 왜냐하면 나가서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나서
가면은 거절받고 가면은 너 그거 왜 하니? 제가 저 아는 모든 사람,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 너는 못해. 네가 무슨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속으로도 그래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인생 시나리오를 붙여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용균 단장님이 뭘 여기에다가 나는 일당 100만 원짜리 이렇게 붙여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인생 시나리오를 붙여놨죠.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그리고 나가는 문 현관 앞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사절지에다 썼어요. 사절지에다가 크게 그렇게 해가지고 써놓고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밥하려고 나가면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그걸 한번 읽어보는 거니까. 그냥 읽어. 왜냐면 내가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나부터 가장 먼저 각인을 시켜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런 긍정형 인간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써놓고서 매일 아침마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써놓고서 읽으니까 저희 집에 오는 모든 저희는 제가 정갓집 종부야. 그러니까 얼마나 손님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어서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아이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게 이게 뭐냐고 다 물어봐봐. 거기다가 인생 시나리오에서 넣어놓으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래서 난 이렇게 살 거라고.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이렇게 살 거라고 써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다 알았어요. 애터미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은지를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애터미 하는 거 전부 다 반대했어도 제 가족들 중에 회원 가입 안 하고 제품 안 쓰시는 분 별로 없었어요. 다 회원 가입하고 제품은 쓰셨어요. 물론 직접 구매해서 쓰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저한테 뭐 화장품 1개 줘, 비비크림 1개 줘, 뭐 화장지 하나 줘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내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것. 내 스폰서한테, 내 파트너한테 제일 좋은 것.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의 꿈과 목표를 먼저 공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꿈과 목표만 가지고 세미나만 다니면 그때 가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세미나만 열심히 다니면 성공한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세미나 그까짓 거 나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세미나만 다니면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세미나만 다녀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미나만 가서 지금도 세미나만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만 가면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가 결의결단을 하시고 결의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애터미 사업을 할 거야. 꼭. 그때 꼭 해야 될 게 있어.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자기 전까지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매일매일 일주일 중에서 뭔가 무슨 요일날 뭐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그거를 한번 적어보셔요. 적어보고 그중에서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먹는 거 안 하면 안 돼. 애들 챙기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것만 체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진짜 뺄라면 뺄 수도 있겠다 하는 거를 다시 체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써보셔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났으면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면 10시에 자는 것까지 하루에 내가 뭘 하고 사는지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정말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것들, 이것도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 말고 정말 노력하면 뺄 수도 있는 것까지 빼야 되는 거니까. 정말 내가 노력해서 요거까지는 뺄 수 있다. 그거까지는 빼셔야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빼고서 거기다가 애터미를 집어넣는 거야. 그 시간에. 그래서 결의결단을 꼭 하셔야 되니까 뺄 거를 결의결단, 결의는 내가 뜻을 세우고 결단 끊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저는 그때 이제 집교회를 맨날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월요일 날은 쉬어요. 그래서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교회를 갔어요.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거기 놀러를 가도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놀러를 가고, 목사님하고 어디를 놀러 간 거, 목사님하고 권사님들 빼고 놀러 간 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사진 찍으면서. 가족들, 이제 식구들하고 뭐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 간 거 빼고는
어디 그냥 야외에라도 가고 뭐라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교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하고 안 간 적이 별로 없는 거. 사진을 보면 그분들하고만 사진을 찍었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엊그제 여선교회에서 제가 뭐 저기 무슨 요일에 제가 무슨 요일날 갔다 왔지? 하여튼 목요일날 석세스 전날 목요일이 팀장 미팅 하는 날이에요. 한밤미래센터 팀장 미팅 하는 날인데 오늘은 팀장 미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놀러 가요. 하고 놀러를 갔다 왔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10년 만에 공식적인 교회에서 놀러 가는 거를 했더라고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 시작하고서 한 번도 안 갔어. 그거를 아예 딱 끊었어요. 정말 해야 되는 건 했죠.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뭐하고 이런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뭐 여선교회에서 놀러가고 찬양대에서 이번 주일날은 찬양대에서 놀러가. 찬양대에서 놀러가고 이런 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뺐다는 거니까. 그리고 친구들하고 모임 다 뺐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이는 거. 그리고 신랑 친구들하고도 신랑이 맨 부부 동반 모임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부부 동반 모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개도 안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모임에 가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소비자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모임에서는 안 만들어집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끊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전부 다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셔야 그 자리에다 애터미를 채워 넣으셔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결의결단을 꼭 하셔야 되고, 이제 여기까지는 마음이야, 마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몸이 움직이셔야 돼. 네 번째로 명단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애터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엊그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기, 줌에서 에스쿨 하시면서 박현정 국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애터미에서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꿈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결의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명단 작성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문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센터에 가서 앉아있는 거 절대로 일 아니에요. 집에 앉아있는 거 일 아닙니다. 문 바깥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가서 만날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못 만들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못 만들어요. 그러면 못 만들었으면 그래도 밖에 가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밖에 가서. 집에 가서 들어 앉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셔야 하니까. 일찍 가서 내가 집에 가서 조금 편하게 집에 가서 있어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내가 시간을 정했으면 내가 만약에 1시부터 5시까지는 애터미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이 시간을 정해놨어. 그러면 이 시간 안에는 무조건 애터미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도 가서 전단지라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주는 100만갑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 바깥에 나가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쉽게 하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그거를 명단을 작성해 놓으면은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약속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단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만나고 할 수 있거든요. 명단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전화 좀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센터에 가서 이제 그때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냥 센터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전화를 한번 그때는 070 전화가 있었어요. 센터에.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전화요금 나오잖아. 요즘 무료죠. 그때는 무료 아니었어.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하면 요금 나오잖아. 여기 070 전화로 전화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더라고. 전화를 해.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하고 제발 받지 마. 이거 받을까봐 막 겁이 나 죽겠는 거야. 받으면 뭐라고 해. 옆에 스폰서님이 딱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막 한 3번이나 5번 정도 울리면 훌렁 놓고서 전화를 안 받네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보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 휴대폰을 보고 거기에 있는 이름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쉬운 사람, 편한 사람한테만 전화를 해요. 내 전화를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만, 나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만 전화를 해. 그러니까 맨날 여기 있는 요 사람들한테만 10명, 요 사람들한테만 맨날 전화하는 거니까. 그래서는 그건 명단 아니에요. 명단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어야 그게 명단입니다.
휴대폰에 있는 건 명단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트에다 옮겨 적는 일을 하시래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여기 캐드 보여줘? 대학 노트를 샀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학 노트를 사서 여기다가 조양현, 전화번호, 뭐 주소 알면 쓰고, 나이 알면 쓰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면 쓰는 게요. 모르면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이름만 써도 괜찮고, 이름 모르면은 그냥 세탁소 아저씨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2칸, 3칸 정도 떼. 그리고 2번, 이순재, 이름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명단을 썼어요. 휴대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옮겨 적었어요. 휴대폰에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휴대폰에 전화번호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적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몰라. 그냥 이름만 적고 전화번호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매일 하루에 그때는 저는 그렇게 해서 10명씩 전화하는 거가 목표였거든요. 10명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전화한 내용을 여기다가 쓰려고 이거 띄워놓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한 거 이거 쓰려고. 그래서 여기다 쓰고 이제 또 여기 2번한테 전화해. 처음에 전화하셔가지고요, 나 애터미 한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 하시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전화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한 10명한테 전화하다 보면 이제 이 전화번호 바뀐 사람도 있고, 내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정리가 되더라고. 그때 정리 한 번도 안 하고서 그냥 살다가 그때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창판 모르는 사람, 전혀 아닌 사람, 전화번호 안 받는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0명씩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사람한테만 맨날 전화한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하니까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나 여기 잘 지내고 있냐? 혹시 요새 환절기인데 감기 안 걸렸냐? 이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감기 걸렸다가 하면은 감기 걸렸다 이렇게 적어놔. 그 다음번에 다시 전화했을 때, 지난번에 감기 걸렸더니 어때? 몸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갑자기 급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옆에 우리 스폰서님 우리 집 옆에를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셨나 몰라요. 우리 집하고 전혀 그분은 저기 살고 저는 여기 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전화했다고, 지나가다가 차 한잔 마시려고 들렸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희 집 옆에 많이 들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나하고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려고 나한테 전화하셔서 지나가셨구나. 우리 집 옆에를 지나가셨구나. 사실은 일부러 왔지만 지나가셨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지나가다가 그때 고기를 갈 일이 생겼는데 혹시 그때 시간이 돼? 나하고 만나서 차 한잔 할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 뭐 180명 정도 적었는데 한 80명 정도가 그래도 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100명 정도가 남았어. 그 100명을 다시 옮겨서 썼습니다. 다시 옮겨 쓰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나는 애터미 하고 있다 얘기하고 가서 뭐 애터미 해라 뭐 막 제품 막 써라 이런 거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애터미라는 걸 하고 애터미가 뭔데?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온 해모임하고 화장품 판매하는 쇼핑몰이야. 이거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하면서 회원가입이 된 사람들도 있고 아주 친한 사람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 내가 나한테 회원가입 안 하면 안 될 사람들은 전화로도 많이 했어요. 전화 걸어서 나 애터미라는 거 시작했는데 애터미가 뭐야?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서 회원가입해서 제품 사면 굉장히 싸. 회원가입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는 주민번호도 불렀어요. 줄줄줄줄 불러. 그래서 회원가입을 시킨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책을 다시 또 해서 그때는 한 면에 한 사람씩만 적어요. 조양현 한 명만 적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회원가입을 했는지, 제품을 영양크림 하나를 썼는지, 칫솔 썼는지, 치약 썼는지, 요거 그 사람이 제품 쓰는 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치약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후속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하실 일이 후속 관리거든요. 후속을 하셔야 되는데 적어놓지 않으면 후속이 안 되더라. 정확하게 날짜로 오늘 날짜로 만약에 영양크림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 써놓고 영양크림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 24시간 지나기 전에 후속하라고 하는데 48시간 지나기 전에는 후속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써봤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써봤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써보니까 어떻더냐고 물어보고. 좋지? 우리한테는 이 김연숙 임페리얼님 얘기하시다가 좋지?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물어봐야 된다고. 좋아. 정말 좋아.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물어봐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후속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써보니까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바꿔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무료 되잖아요. 그거를 잘 하시면 그 사람이 다른 제품을 쓰실 수 있어요. 후속을 잘 하시면.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뭐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뒤부터 다른 애터미 제품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반드시 적는 거를 잘하세요. 적는 거를.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야 돼요.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기억력 그렇게 많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관리해야 될 사람들을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제때제때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적어놓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전화하고, 찾아갈 사람들은 찾아가고, 만날 사람들은 만나고, 소개받을 사람들은 또 소개받고, 이거를 적어놔야 그게 그때그때 잘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회원가입 해놓고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 요새. 이사 가는 게 왜 이사 가겠어요? 내가 뭐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이사 가는 거거든요. 이사 가지 않도록 만들려면 제가 내 회원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품을 많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많이 안 쓰시는 분들도 그대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라인으로 이사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개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뭐 나 언제 회원가입 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회원 살았나 죽었나 내가 한번 봐줄게. 이렇게 보거든요, 다. 그래서 보면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밑에 뭐 저기도 안 하고 사업 제대로 안 한다는 건데, 얘 이거 안 한다, 야. 그리고 또 탈퇴가 된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회원가입 하나 하는 거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 회원가입 하려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회원가입한 사람을 절대로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도록 만들자. 이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하시고 후속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사업한다고 왔어. 사업한다고 오면 그냥 와서 처음에는 막 이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파트너한테 엄청 잘하고, 파트너도 막 그 사람 말고는 스폰서가 없는 것 같이 막 엄청 잘해. 서로 좋아서 죽어. 조금 있으면 이제 가서 계속 세미나 듣고, 뭐 알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형제 라인도 만나보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왜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드네. 다, 어째 내 스폰서가 부족한 것 같고, 내 스폰서는 뭐를 못하는 것 같고, 저기 옆에 있는 저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스폰서는 이렇게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해야 돼요. 성공해서 제일 중요한 게, 팀워크를 잘 하셔야 된다. 우리는 팀끼리 하는 사업이에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야.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뭐 밑에 파트너가 잘하건 스폰서가 잘하건 상관없어요. 그냥 막 해도 돼. 그냥 나 혼자 다니면서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팀끼리 하는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밑에서 어딘가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줘야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가서 누구한테 애터미 제품 싸고 좋아, 애터미 제품 싸고 좋아 이거 말하고 다니면 시스템이 아니요. 그거는 내가 장사하는 거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저 해외 어디서 인도네시아에서 제 파트너도 인도네시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몽골에서도 미국에서도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그게 시스템인 거야. 그리고 그들이 조양현이 돈 벌어주려고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필요해서 제품을 써야 그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고 하고 파트너가 성공을 해야 내가 성공하잖아요. 우리는 두명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는 후원수당만 받아가지고는 6만 원, 12만 원, 뭐 200만 원까지는 벌 수 있어. 200만 원도 못 벌어. 후원수당만 해가지고. 내가 얼마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많이 못 다녀.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1억을 벌 수 있는 플랜이잖아요. 그리고 1억을 벌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 밑에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 밑에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방법이 바로 팀워크라, 팀끼리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혹시 스폰서가 그냥 이제 나보다 되게 이제 좀 젊은 사람들 스폰서님이시죠? 내가 스폰서님보다 똑똑하지. 많이 배웠지. 당연히 잘하지. 컴퓨터도 잘하지. 어떻게 내 스폰서님은 이제 컴퓨터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요새 가로놓게 하고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조금 하고 나는 이제 그야말로 컴퓨터를 가지고 놀던 세대인데 당연히 내가 잘하지. 우리 아들도 제가 2번만 물어보면 엄마, 아이고, 아까도 가르쳐 줬는데. 엄마 외워. 뭐지, 이건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니까. 엄마, 그거 내가 지난번에도 가르쳐 줬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물어보더니 또 물어보네. 요렇게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걔는 파트너가 아니라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파트너님들은 스폰서님이 혹시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그 스폰서님의 부족한 거를 메워주면 내 파트너도 나의 부족한 거를 메워주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혹시 부족해도 나한테 정말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야. 이렇게 좋은 소식, 내가 부자 될 수 있도록, 내가 평생 일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이 소식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스폰서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스폰서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스폰서님은 파트너가 무조건 이쁩니다. 파트너는요,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있어 주는 거 감사해. 아무리 뭐 나한테 별소리 다 하고 저 그냥 없었으면 좋겠고 한 번씩 가면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대 톡 때리고 싶어. 아니, 걔가 있으면 다만 만피비라도 올려. 아, 왜 없으면 좋아. 걔 하나 회원가입 시키는데 얼마나 힘들게 회원가입을 시켰는데. 회원가입 시키려면 힘들고 그 사람을 더군다나 사업하게 만드는 거 더 힘들잖아요. 없는 사람 자꾸 끌어올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계보를 좀 잘 보셔요. 지금 쫙 사업 진행을 조금 하시고 1년 넘었다. 자꾸 가서 새로운 사람 끌어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계보를 열어놓고 눈이 뚜라지게 계보를 쳐다봐. 그러면 일이 되더라고. 거기서 뭐가 다 생겨.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막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제품 전달하고 소비자 만들고 막 이렇게 세미나 다니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그래도 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센터에 왔는데 잠깐 내가 자투리 시간 한 30분 남어. 그러면 자기 계보를 열어놓고 계보를 눈이 뚫어지게 쳐다봐. 그런 방법이 생겨. 그거를 나 혼자 바라보는 것보다는 스폰서하고 같이 바라보면 더 잘생겨.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요. 내 스폰서님이 내가 얘기하면 스폰서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계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뭔데, 제품 뭐 썼고, 이 사람은 성질이 어떻게 생겼다 보면 스폰서님은 이 사람 방법이 있어. 왜냐면 경험이 좀 있어요. 스폰서님은 나보다 경험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 그래서 계보도를 좀 잘하면서 팀끼리 미팅하면서 스폰서님하고 계보도 미팅을 좀 열심히 하셔요. 계보도 미팅. 계보도는요, 우리 여기서 이제 자랑하면 좀 그런데 우리 김하은 국장님 계보도를 기가 막히게 계보도 미팅을 저한테 지금도 늘 항상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계보들을 그려갖고 와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를 못하고 이거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김하은 국장님의 계보들 웬만하면 다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스폰서님한테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생겨요, 방법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고 싶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업을 시킬 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을 맺을 건가를 나도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스폰서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계보도 미팅을 스폰서하고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안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계보도 미팅을 해라. 계보도 미팅을 할 때는 내가 판매사야. 그러면 국장 계보도를 그려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국장 계보도. 내가 국장님이야. 나는 크라운 계보도 정도 그려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계보도를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판매사 정도 된다 하면 무조건 국장 계보도를 그려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 그린 국장 계보도와 다음 달에 그린 국장 계보도, 그 다음 달에 그린 국장 계보도 이름이 달라져요.
새로운 사람이 자꾸 생기고요. 그 사람을 진짜 집중해서 이 사람한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영 아니네, 안 따라와 주네. 그럼 다른 사람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딱 2명만 해갖고 나기 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왼쪽에다 6명, 오른쪽에다 6명씩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6명은 키워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을 하고 집중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한테 더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개보드 미팅을 하다 보면 생겨요. 그래서 팀끼리 좀 열심히 서로 협조해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만들기 너무 힘들다. 온 사람 내쫓지 말자. 온 사람 붙잡자. 나하고 같이. 저도 진짜 많이 저하고 같이 사업하겠다. 우리 한밤미래센터에 소속돼서 오신 분, 전주미래센터에 소속돼서 오신 분, 제 파트너들 좌와우에서 제가 많이 봅니다. 숫자를 봅니다. 숫자. 회원이 늘어나는 숫자. 회원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방법 2가지. 첫째, 개보드에 내 회원 숫자가 늘어나면 됩니다. 둘째, 세미나 가는 인원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자꾸 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늘어나지 않고 한 달 지나면 돌아가시는 분들 빼고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또 돌아가시고 새로운 사람들 맨날 그 타령하고 있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 파트너 아니신 분은 아닐 거야. 근데 여기 내 파트너는 아마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이순재 국장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 내가 나가는 파트너와 들어오는 파트너 숫자가 어떤가. 내가 요새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 이걸 어떻게 하면 나가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만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들어온 사람, 회원이 나가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사업자가 나가게 하지는 말아야죠. 나하고 같이 여기 센터에 와서 같이 점심도 먹었고 같이 강의도 들었고 같이 세미나도 갔고 나하고 같이 일한다고 같이 미팅도 했던 그 사람이 나가지 않게 하잖아. 그거는 뭐 저도 많이 내보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잘 좀 품이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일은 그렇게 승질내고 막 이렇게 할 일은 아니야. 뒤돌아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막 승질을 내쌓고 그냥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래요. 말 한마디 가지고 감정이 상해 보면. 진짜 말 한마디 가지고 감정이 상해요. 말 조심. 늘 항상 말 조심하고 내가 조금 져준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정말 좋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불만이 있어. 그러면 그거 들어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져주면 돼요. 내가 져주면. 내가 져주는 게 사실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품이 넓은 사람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가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안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다 보면 나 여기서 회원가입 했는데 내 언니가 하고 내 동생이 하고 하면 가죠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싫어서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난 여기서 사업을 못 하겠다. 요렇게 하는 일은 안 생기게 해야 된다. 그래야 라인이 성장이 되고 그래야 내 사업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우리 라인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이거는 하고 좀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나는 천천히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천천히 할래요? 이거는 진짜 나 안 클래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빨리 하자는 얘기가 뭐 막 베팅하자는 뜻 아닙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막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늘려나가고 사업자를 늘려나가고 이렇게 하자는 뜻이지. 천천히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한 명씩 회원가입 시키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천천히 하는 순간 내 파트너는 더 천천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파트너는 돈이 안 되면 떠나요. 시간이 지나면 떠납니다. 지금은 안 떠나고 나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6만 원에 만족해서 그냥 다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달에도 6만 원 받았는데 1년 지났는데도 6만 원이요. 누가 붙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속도는 반드시 내셔야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속도가 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제자리가 아니야.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속도가 나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지 않고 나는 제자리야. 그러면 그건 뒤로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를 좀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조금 속도를 내자. 계획을 세워서 좀 속도를 내자. 그리고 공방 얘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중요한 거 잊어버렸네요. 이래. 저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 봐요. 제가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또 와야지 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내가 좌우를 펼치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거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가 오른쪽에다 사람을 샀다. 내가 좌와 우를 벌렸다.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내가 그냥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좌우 벌리지 마셔야죠. 한쪽만 내려가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해. 하다 그만두고 가도. 그런데 좌우를 벌려놓고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갔다? 그러면 지욕심만 차린 거예요. 그건. 우리는 파트너를 위해서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그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지욕심만 차리다가 그냥 간 거예요. 좌우를 벌렸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 좌우 벌린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애터미 사업을 해서 내가 좌우를 벌려서 내가 수당을 오른쪽으로 내 어머님이나 저기 아버지나 내 아들이나 딸만 해서 내가 수당만 한 번씩 받았다면 괜찮아. 가다가 중간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아는 지인들을 내 좌우에 벌려서 내가 수당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인생까지 바꿔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요새 제가 새삼스럽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가고 친척들 간에 모여도 저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환이 엄마, 제가 지환이 엄마예요. 지환이 엄마 진짜 대단하냐. 저희를 10년도 넘게 했어. 이것만 해도 저한테 정말 점수를 엄청 줍니다. 저희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친구들 간에도 정말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친구들이 옛날에는 제가 친구들 모임 하나도 안 가다가 요즘 이제 지난 작년에 첫 모임을 갔어요. 처음으로 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모임을 갔는데 그 친구들이 그동안에는 제가 저한테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시간을 맞춰. 너 언제 만나면 너 시간 될 수 있냐? 이렇게 시간을 맞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애텀이 정말 대단한 회사이고 우리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전주미래센터 그리고 또 줌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우리 라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고 제대로 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 부자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부터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좋잖아요. 우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합시다. 예, 우리 여행 갑시다. 예?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 제가 저기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스타 마스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 마스터들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타 마스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스타가 돼야 됩니다. 제주도 여행 간다고 제가 계획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스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 다니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는 놀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저거 엄청 힘들다 했더니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 나 못돼 이런 인상을 주지 말자고요. 그렇게 인상 주는 거는 잠깐이야. 진짜 열심히 한다 이거 잠깐.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날마다 노는 것 같은데 저렇게 진짜 멋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오면요 청소하는 아줌마, 경비실 아저씨, 아랫집, 윗집, 뒷집 뭐
아파트 고소부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디를 그렇게 이쁘게 하고 다녀요? 아우, 정말 이뻐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도 제가 아이고, 저처럼 이렇게 제 나이에 이렇게 차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막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면서 막 물 그런 거 타갖고 다 하나씩 주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 지금이 안 좋은 시간이야.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은 여러분들이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